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 기반 멀티 계정 환경 요리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 재학생이고요. 내년에 졸업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AWS 관련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 이용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들 그리고 재밌던 것들 이제 사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택셋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커스텀 리소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택셋과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셋 사용하면서 환경마다 리소스를 다르게 배포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및 스택셋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가 제공하는 IAC 도구입니다. IAC, Infrastructure as Code는 말 그대로 코드로서 여러분의 인프라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직접 AWS 웹페이지, 즉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작업하는 것과 다르게 파일에 코드를 작성해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동작하는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저가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템플릿에는 이제 유저가 생성하고 싶은 리소스들을 정의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저희 대신 리소스를 생성해주는 인부고 이제 템플릿이 그 인부에게 전달하는 지침서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에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 EC2 인스턴스를 정의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템플릿을 작성하고 난 이후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템플릿을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그 후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템플릿을 보고 필요한 리소스들을 생성합니다. 여기선 EC2를 정의했으니 EC2가 생성되겠죠? 이런 구성을 통해서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여 재사용성을 챙길 수 있고요. 또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버튼을 클릭하며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휴먼 에러의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템플릿에 EC2와 S3를 정의해두고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으로부터 생성된 리소스들을 묶어서 저희가 이걸 스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스택들의 묶음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바로 저희 스택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스택셋을 저희가 어디에 배포할까요? 저희가 스택셋을 배포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계정에서 여러 리전에 스택을 배포할 때 스택셋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WS 오가니제이션 내의 여러 계정, 즉 오가니제이션 유닛에 스택을 배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인 여러 계정에 배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스택셋을 사용할 때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누군가가 테라폼에 비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스택셋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오가니제이션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는 이 조직 내 여러 계정을 대상으로 스택셋을 배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 계정들의 자격 증명을 구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테라폼에서 여러 계정에 배포할 땐 그 계정들의 자격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다면 이런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수의 계정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권한이 어떻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가니제이션의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 있는 그 롤에 붙어 있는 폴리시인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멤버들의 계정에 있는 이 스택셋 엑시즈로 시작하는 롤을 어스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멤버 계정의 롤에 붙어 있는 폴리시입니다.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롤을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롤의 이름이 아까 보았던 이 스택셋 exec로 시작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롤에 폴리시를 어태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멤버 계정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을 어태치할 수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을 실행하는 주체가 이 가지는 권한이 이 스택셋 exec로 시작하는 롤인데요. 아까 보았던 롤이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어서 이제 멤버 계정들의 리소스를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보았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롤이 스택셋 exec로 시작하는 롤을 어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이 롤을 어슴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커스텀 리소스와 스택셋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조직 내에 이렇게 많은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정들의 스택셋을 사용해서 EC2를 하나씩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생성한 이후에 인스턴스들의 엔드포인트 리스트, 즉 퍼블릭 IP 주소의 리스트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웃풋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에 아웃풋을 통해 받고 싶은 데이터를 정의하면 스택 생성 이후에 AWS 콘솔의 아웃풋 섹션에서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현한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아웃풋을 확인하려면 오가니제이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아웃풋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택이 생성된 각 멤버 계정에 하나하나 접근해서 이 아웃풋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계정이 한두 개라면 뭐 그냥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겠지만요. 계정이 뭐 10개를 넘어간다면 너무 귀찮겠죠. 근데 저희가 이 커스텀 리소스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엇이길래 해결이 가능한 걸까요? 커스텀 리소스는 이 커스텀 리소스 프로바이더와 통합하여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빌트인 리소스 타입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템플릿의 리소스 섹션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정의하는데요. EC2, S3처럼 커스텀 리소스도 이러한 리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커스텀 리소스 프로바이더와 통합하여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프로바이더가 무엇일까요? 현재 커스텀 리소스 프로바이더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람다와 SNS가 있습니다. 커스텀 리소스의 프로퍼티로 ARN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람다의 ARN을 입력하면 커스텀 리소스 생성 시 람다를 호출시킬 수 있습니다. 생성이 아니라 호출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로 SNS의 ARN을 입력하면 커스텀 리소스 생성 시 SNS에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이제 람다 백드 커스텀 리소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커스텀 리소스를 템플릿에 작성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생성하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커스텀 리소스에 정의된 람다의 ARN을 보고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생성 중 단계에서 대기합니다. 그동안 람다 함수가 작동하면서 여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게 람다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람다 뒤에 다른 서비스를 호출한다면 다른 서비스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마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게 작업이 끝났다고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리스폰스 URL이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이 리스폰스 URL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람다를 호출시킬 때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리스폰스 URL을 통해 응답을 받으면 비로소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되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람다 함수의 리턴이 생성 완료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람다 함수는 이제 커스텀 리소스 생성을 시작하는 어떤 트리거일 뿐이지 꼭 작업을 람다 함수 내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뭐 작업을 마친 후에 리스폰스 URL을 통해 응답만 제대로 보내준다면 이 리소스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하실 때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생성 중 상태에서 스톡이 되는 문제를 겪으신다면 이 리스폰스 URL로 응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이벤트 값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값들을 함께 보내주는데요. 먼저 request 타입은 이 커스텀 리소스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response URL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훅의 URL입니다. 밑에 있는 resource properties는 이제 템플릿을 작성할 때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인데요. 키밸류 형태로 다양한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빌트인 리소스 타입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SDK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KMS 키 그랜트 같은 리소스도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람다를 호출시킨 후에 SDK로 작업을 처리한다면 수행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아까 있었던 문제, 스택셋으로 EC2를 하나씩 배포할 때 EC2의 퍼블릭 IP 리스트를 업로드하는 걸 구현해 봅시다. 저희는 S3 버킷의 EC2의 퍼블릭 IP 리스트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아웃풋을 중앙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싶네요. 먼저 템플릿을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EC2와 커스텀 리소스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리소스 섹션에 3개의 리소스를 정의했습니다. EC2가 시큐리티 그룹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에 시큐리티 그룹도 같이 넣어주었고요. 모든 코드를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커스텀 리소스 부분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리소스 정의 부분입니다. 먼저 리소스 이름을 이제 my custom 리소스로 지정을 했고요. 타입은 커스텀하고 뒤에 콜론 뒤에 뭐 아무 이름이나 넣어주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게 커스텀 리소스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밑에는 프로퍼티스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토큰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 토큰 값은 필수 값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호출하고자 하는 람다 함수의 ARN을 입력하면 됩니다. 꼭 람다 함수 자체를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생성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미 생성되어 있는 람다 함수더라도 여기다가 ARN을 입력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 람다 함수를 찾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밑에는 이제 옵셔널하게 사용자 데이터, 즉 람다 호출 시 이벤트의 리소스 프로퍼티스 값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이제 퍼블릭 IP 그리고 인스턴스의 ID, 대상 계정의 어카운트 ID 값을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depends on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리소스들의 종속 관계를 정의합니다. 만약에 EC2가 생성되기 전에 커스텀 리소스가 먼저 생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인스턴스의 퍼블릭 IP를 필요로 하는데 그 퍼블릭 IP가 있는 막상 인스턴스가 없으니까 에러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depends on 필드에서 생성된 순서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드의 값에 my EC2 인스턴스와 시큐리티 그룹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 리소스들이 생성되기 전까지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명시를 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딜리션 폴리시인데요. 이것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스택을 삭제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택 삭제 시 리소스를 삭제해 버리는데요. 이렇게 값을 리테인으로 설정해 두면은 삭제 시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커스텀 리소스가 이제 생성될 때나 수정될 때 그리고 삭제될 때 모두 람다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리테인으로 설정해 두면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이 스택을 삭제할 때 이 소스를 무시하고 바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를 실행시키지 않겠죠? 네, 템플릿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오거니제이션 내에 스택셋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EC2가 생성이 먼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ARN의 대상인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이 람다 함수가 오거니제이션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 함수가 S3 버킷에 퍼블릭 IP 정보를 업로드하면 되겠군요. 람다 함수 내용이 수도 코드인데요.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f 문쪽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딜리션 폴리스를 아까 리테인으로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벤트에 리퀘스트 타입이 create일 때만 안에 업로드하는 작업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업로드 아웃풋 S3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 함수가 S3로의 업로드 로직을 수행하고요. 이제 퍼블릭 IP를 비롯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기에 매개 변수로 이제 리소스 프로퍼티스 값을 넘겨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수행을 마쳤으면은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게 작업을 마쳤다고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HTTP put request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받았던 그 리스폰스 URL로 응답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친 후에 밑에서 이제 리턴을 통해서 람다 함수를 종료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템플릿을 배포하고 람다를 실행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 네, 이렇게 저희 S3 버킷에 계정당 하나의 JSON 파일이 생성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안에는 네, 인스턴스의 아이디와 퍼블릭 IP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멋지네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AWS 클라우드 클럽 홍익을 이번에 1기로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운영하게 되면서 직접 트러블 슈팅을 진행하는 실습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실습 환경을 어떻게 구축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실습 비용 발생을 제가 저희 ACC 홍익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습 환경을 15명의 멤버분들에게 배포를 해야 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통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오거니제이션을 통한 컨설리데이티드 빌링을 하기로 했고요. 요즘 제가 스택셋을 많이 다루기도 했고 네, 멤버분들에게 좀 실습 환경이 구축되는 과정이 되게 심리스하게 보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어서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을 통한 프로비저닝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4개나 있네요. 먼저 오거니제이션 계정 개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10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요구사항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문제가 실습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도와줄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실습 과정에서 이제 멤버분들이 리소스를 더 생성을 하십니다. 뭐 인스턴스나 이런 거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리소스들을 삭제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으로 배포한 리소스들은 그 스택을 삭제하면은 다 삭제가 돼요. 근데 이제 멤버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생성한 리소스들은 삭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비롯한 여러 리소스들을 클린업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실습 시간에 실습을 마치지 못한 멤버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습을 마칠 때까지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이분들의 계정에는 리소스를 유지시키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는데요. 네, 계정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쿼타 인크리스 요청을 했고요. 이제 케이스 오픈해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몇 시간 내에 바로 처리가 되어서 네, 이거는 손쉽게 제한을 늘려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온라인으로 트러블 슈팅을 도와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IAM 아이덴티티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거니제이션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유저를 생성을 하고요. 모든 계정에 대해 접근 권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결과 이제 하나의 액세스 포털에서 여러 계정에 대한 이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네, 온라인으로도 멤버분들의 계정에 손쉽게 접속을 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습에서 생성되는 모든 리소스를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템플릿에 람다와 커스텀 리소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택셋으로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커스텀 리소스가 이제 람다를 호출을 시키는데요. 이 각 계정에 있는 람다가 자기가 속한 계정에 이제 실습과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제거하는 로직을 SDK로 이제 수행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택셋으로 생성된 리소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실습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생성한 뭐 리소스 같은 거를 모두 삭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이제 실습 시간에 실습 마치지 못한 멤버들의 리소스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가니제이션에 리텐션 OU를 만들었고요. 이 실습을 마치지 못한 멤버들은 이제 리텐션 OU로 옮겨서 그 멤버 OU에 대해서만 클린업을 이제 실행을 함으로써 리텐션 OU에 있는 멤버들의 계정에는 클린업이 실행이 안 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HC 홍익은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택셋을 사용하면서 환경마다 다르게 배포하는 방법만 가볍게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이제 아우슥이라는 동아리에서 이제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질문이었어요. 스택셋을 사용할 때 스택마다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런 거겠죠? 네. 프로덕션 어카운트에는 어제 글씨가 잘렸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어카운트가 이제 프로덕션 어카운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어카운트가 디벨로먼트 어카운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어카운트에는 큰 스펙의 인스턴스 혹은 많은 개수의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벨로먼트 어카운트에는 작은 리셋수를 생성하거나 뭐 생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택셋을 배포하면서 이제 스택마다 다른 환경을 갖게 하고 싶다면 스택셋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원래 저희가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은 템플릿에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된 파라미터들은 스택이 생성되는 시점에 유저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실제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배포할 때 파라미터를 입력하죠. 그래서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는 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특정 스택들에 대해서만 이 파라미터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템플릿인데요. 아까 이전에 보았던 그 중앙 S3 버킷에 업로드하는 그 템플릿에 파라미터만 슬쩍 추가를 해봤습니다. 인스턴스 타입을 파라미터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my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타입 파라미터를 레퍼런싱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파라미터를 그냥 T2 마이크로로 설정하고 스택셋을 오가니제이션 전체에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람다 함수도 살짝 수정해서 그 아웃풋에 인스턴스 타입도 같이 출력되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모든 계정에 T2 마이크로 스펙의 인스턴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파라미터 오버라이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버라이딩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AWS 콘솔의 스택셋에서 이제 바꾸고자 하는 스택셋을 선택을 하고요. 저기 액션에서 이제 오버라이드 스택셋 파라미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바꾸고 싶은 값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이것을 적용할 대상 OU, 오가니제이션 유닛을 선택해 준 뒤에 이제 배포 적용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배포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원하던 것처럼 이제 한 스택셋으로 배포가 되고 있지만 스택마다 다른 파라미터, 즉 다른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밑에 이제 인스턴스는 T3 마이크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스택마다 다른 환경 배포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요.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셋을 통해서 여러 리전 또는 계정에 손쉽게 스택을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거니제이션의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자격 증명을 구하는 어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손쉽게 스택을 배포했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커스텀 리소스를 이용해 다양한 작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람다 함수를 호출해서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을 체험을 해봤죠. 또 이제 파라미터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스택마다 다른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재미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클라우드 포메이션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